이런 표현 쓰죠. 잘 나가고 있을 때, 무탈할 때, 순항하고 있다. 저희가 오늘 다룰 팀은 이제 나폴리 그리고 이제 스팔레티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나폴리는 순항하고 있고 스팔레티 감독은 얼마 전에 또 퇴장을 당하면서 뭐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스팔레티를 보면서 찬우 위원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스팔레티랑 굉장히 뭔가 유연해졌고 상황 대처랑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다. 특히 그게 인테르 팬인 찬우 형님이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스팔레티의 공격은 축구는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고요. 사실 너무 좀 단조로운 공격, 약간 답답한 경기 운영. 지금 나폴리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재밌죠. 인테르 때는 정적이었고 시원시원한 맛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르 팬인 찬우 형님이 보시기에 스팔레티 되게 역동적이 됐고, 이게 원래 공격적이었던 나폴리의 기존 컬러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보는 재미도 있고 결과까지 챙기는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감독 챔스 보내기, 챔스에 복귀시키는 거로는 정말 최고 중에 하나인 감독이거든요. 맞아요. 리비딩도 좀 잘하고. 맞아요. 무엇보다 예전에 로마 때는 꽤 공격적으로 또 재밌는 축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비수들 잘 키우는 감독으로도 유명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를 떠나고부터는 약간 커리어가 좀 꺾이는 듯 보였는데, 다시 나폴리를 통해서 이 감독이 흔히 얘기하는 주요 감독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본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좀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나폴리와 스팔레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들을 볼 때마다 이 팀만큼 후방 빌드업을 매끄럽게 풀면서도 시원시원하게 전개하는 팀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 정도로 나폴리의 빌드업은 꽤 궤도에 올라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른쪽 풀백도 뭐 디로렌초도 마찬가지고, 센터백 좌우 다 마찬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패스 능력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이번에 나왔던 그 제수스 선수는, 예, 주앙제주스. 주앙제주스 선수는 김민재만큼의 활발한 전진 패스나 빌드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주전이고 어디까지나 제주스는 로테이션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전 베스트 11에서의 후방 자원들은 로보트크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다 빌드업 능력이 매우 좋은 자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중하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주앙제주스가 물론 경기마다 팀 전체적인 패스 횟수 자체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김민재 선수의 평소 패스 횟수보다 주앙제주스 선수의 이번 경기 패스 횟수가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이 빌드업 할 때는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해주는 중앙 미드필더 안기사도 볼 간수, 운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말 그 어떤 인상이 상당히 깊죠. 맞아요. 그리고 이 선에서 내려와주는 움직임도 좋습니다. 예. 한 명씩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역할. 그래서 꽤 시원시원한 게, 이 선에 내려와줄 때 후방 센터백이 바로 전지 패스가 뿌려지고, 아니면 디로렌초도 마찬가지로 전지 패스를 뿌리면서 이 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패턴들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유연함과 시원시원한 전개, 이런 부분들은 분명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기초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빠르고 시원시원한 전개에 3-1, 3-3 형태의 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공격을 할 때 이렇게 구조가 잡히니까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도 나오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지엘린스키가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고, 여기서 패스가 통과되면서 상대의 어떤 위험 지역을 공략할 수가 있죠. 안기서도 드리블하면서 일단 이쪽으로 파고드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적 우위를 통한 연계. 윙포워드가 벌려설 때도 있지만 풀백의 오버래핑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중앙 미드필더, 풀백, 윙포워드 서로 간의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잘 형성이 되면서 이쪽에서 전개되는 공격들도 꽤 많이 시도가 되는 편이죠. 맞아요. 예. 제가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어떤 걸 되게 놀랐냐면은, 리그 경기 때보다 리버풀이랑 경기할 때는 훨씬 더 측면 넓은 공간으로 가서의 빌드업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터치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고, 오른쪽 풀백도 터치라인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때 이 둘이 일직선으로 서 있을 때 잠보안 기사가 삼성까지 내려와서 패스를 정말 짧게 그려가면서 측면에서 쉽게 풀어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여기는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의 폼도 너무나 좋고, 그거를 가능하게 스팔레티도 올 시즌 초반의 행보가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볼을 잡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 패스를 줄 곳이 많아져야 그렇지. 그만큼 빌드업도 유기적으로 풀리는 거고, 공격 전개의 어떤 다양성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측면 트라이앵글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초반의 나폴리의 분위기고요. 강한 압박과 역습 역시도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상대에 대한 1대1 압박이 꽤 공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앙기스와 로보트카가 보여주는 커팅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폴리가 지금 보면 꽤 중원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빠른 복귀 속도로 보여주면서 압박이 풀렸을 때 팀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수비 대용을 갖추는 그런 어떤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 시즌 세리아가 물론 이제 여전히 유벤투스나 인테르처럼 조금 경기
경기의 재미가 다소 맞아요. 다른 팀들보다 조금 예. 떨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팀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닭공 모드가 좀 돌입된 것 같아요. 세리아 팀들 보면 밀란도 그렇고 지금 나폴리도 그렇고 웬만한 팀들이 라인 올리고 빡세게 압박하고 공격적으로 좀 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팀마다 보강된 스트라이커들을 비교하는 맛까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상대하는 우리 김민재 선수 보는 맛까지 세리아 볼거리가 올 시즌에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방 빌드업이랑 이제 경기력 관련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잠부한 기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예. 상대가 압박을 가했을 때 패스로 탈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원 미드필더들의 순간적인 드리블로 인한 운반이 탈압박도 돼야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폴리가 그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막히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원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들이 예. 그런 능력을 자유자재로 지니고 있는 선수들. 그때그때 역할을 바꿔도 수행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조합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조합은 그래서 더 무섭지 않나 싶고요. 성적은 4승 2무로 현재 1위입니다. 예. 승점 14점으로 지금 나폴리, 아탈란타, 밀란이 모두 승점 동률인데 세리아가 원래 승자승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뭐 지금처럼 서로 간의 맞대결이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은 승자승을 볼 게 없고요. 전체 골득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 골득실에 우위가 있는 나폴리가 1위, 아탈란타가 원래 1위였는데 이번에 크레모네스와 1대1로 비기면서 아탈란타가 승점 동률, 골득실이 밀린 2위. 그 다음이 밀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나폴리 대 밀란. 진짜 재밌는 경기죠. 예, 챔피언스리그 주간 한번 거친 뒤에 다소 좀 지쳐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주말에 또 한번 치르는데 A매치 기간 전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세리아 이번에 또 주말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팔레티 감독이 지난 레체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 비기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저는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결국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의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스페치아전은 사실 좀 어렵게 이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로테이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운동벨레는 전반전 끝나고 바로 그냥 칼같이 교체아웃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감독이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또한 좋은 선택이죠. 맞아요. 자, 나폴리는 이제 전반기에는 그동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무래도 이 팀이 매 시즌 선수층이 얇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때는 체력 저하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상자들이 발생되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하는 어떤 악재들도 있었는데 아마 스팔레티 감독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거겠죠. 이번 스페치아전에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김민재, 로사노까지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오시멘까지 뭐 대거 이제 로테이션이 좀 가동된 라인업이 들고 나와줬고요. 사실상 리버풀전 이후에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치르는 경기라서 로테이션이 불가피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라인업의 어떤 순번이나 그간의 어떤 변화된 패턴들을 봤을 때 스팔레티 감독은 확실히 본인의 어떤 구상에서 로테이션을 생각하고 있다. 감독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선택했고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지금 나폴리가 초반에 결과가 잘 나온다는 부분. 그러면 초반 승점 적립도 되고 앞으로 있을 후반기 때 선수단 관리도 되는 거고. 관리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목할 점은 스팔레티가 분명 이전보다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달라진 부분이 역시 나폴리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그리고 스팔레티도 인테르트보다는 공격적인 전술로 나폴리의 기존 스타일이 좀 잘 녹아들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평가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마련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즌보다 나폴리가 지금 초반의 밸런스가 아주 우수합니다. 뭐 이거는 김민재 선수 효과도 좀 있겠죠. 뭐 흡비차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풀어주는 움직임도 괜찮고 사실 나간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 뭐 인시니 이 정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아니야. 그리고 쿨리발리까지. 메르턴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난자리가 안 느껴져. 오히려 그냥 나폴리의 올 시즌 축구 보고서 와, 이 팀 되게 잘한다. 지난 시즌에 에이스였던 선수들이 빠진 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비적으로 나폴리는 일단 좀 개선된 모습도 좀 보이는데 지난 시즌이 수비 전술 문제가 좀 있었고 경기 운영적인 아쉬움도 있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다가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경기들이 있어서 수비 밸런스에 기복이 좀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거는 스팔레티의 선택도 아쉬웠는데 지난 시즌에 한 골 넣고 잠그다가 막판에 실점해서 승점 3점을 못 챙긴 경기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뭐 로마전이 좀 대표적인 경기긴 했지만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의 경기 운영 패착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후역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치아전이 그랬고. 네,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분명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어떤 아쉬웠던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밸런스적인 어떤 가세에는 역시 김민재 선수도 영입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최후방에서 롱 패스라던가 짧은 패스로 풀어주는 움직임이라던가 순간적으로 드리블하는 모습 그리고 세트 피스에서 벌써 2골 기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죽하면은 골만 넣으면 부진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국내 팬분들 한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자, 스팔레티의 근데 그대로인 점도 있습니다. 뭐죠? 예전부터 이 예. 감독이 약간 다혈질이었어요. 이탈리아 세리아에는 유독 이제 좀 감독들의 그런 리액션들이 많고 이번 라운드만 해도 저기 그쵸. 스팔레티 퇴장, 그 유벤투스 알레그리 감독도 물론 그 경기는 뭐 판정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알레그리도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어요. 스팔레티의 경우는 이제 경고 2장을 받고 퇴장을 당했는데 한 번은 항의하다가 경고, 한 번은 결승골 들어가고 대기팀한테 소리를 지르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예. 뭐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경기가 밀란전인데 좀 아.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결국 그 중요 경기 때 벤치에서 감독이 즉석으로 전술 변화나 지시를 내리는 거랑 감독이 아닌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수석 코치나 코치를 거쳐서 대행을 거쳐서 이 그라운드에서 지시가 내려지는 거는 상당 부분 다르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밀란전에 어떤 악재가 생겼다. 스팔레티가 이거 좀 수두목이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한 게 아쉽게 다가오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밀란과의 경기는 좀 재밌을 것 같고 당연히 맞아요. 이 경기 네. 저희는 뭐 아마 찬우 형님이랑 입중계를 할 텐데 음. 저는 이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 경기를 김민재 선수가 또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하면서 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 지루 대 김민재가 되겠죠? 음. 그리고 지금 그 보니까 밀란도 이제 레앙이 못 나와요. 아 맞아요. 예. 오리기가 좀 왼쪽 윙에 나올 수 예, 있다는 예. 그 프리뷰 기사들이 있던데 예. 오리기도 뭐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무래도 밀란이 피올리 감독의 전술이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밀란 더비만 보더라도 토날리의 3선에서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눈부셨고 토날리의 배급, 운반, 이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공격적인 운영과 전방 압박까지 밀란도 지금 상당히 재밌거든요. 잘 나가면서도 공격적인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서 이 경기는 진짜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아까 우리가 중원 얘기했지만 형철이 말대로 지금 토날리 축신이거든요. 진짜 풀어주는 축신이에요. 거는 풀어주는 대로 전환 패스면 전환 패스, 키 패스면 키 패스, 드리블 지금 거의 만능이란 말이야. 캐텔라이드도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네. 잘해 그 친구. 공미. 예. 맞아요. 벨기에 대표팀 뽑힐 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예. 얘 좀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키도 되게 크고 뭔가 공중공중 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팔다리 긴 편이니까. 예. 그리고 저 톱자리도 되고 공미도 되고 뭐 사실 2선 전지역도 가능한 자원이니까 되게 쓰임새가 많은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과 지루와 김민재가 붙는다. 진짜 너무 재밌겠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주말 경기 리그 경기고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은돈벨레 약간 실패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도 아, 실패라고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이거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봐도 실패고 길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왜냐? 로테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3선 옆에 배치해도 은돈벨레 수비 관여가 안 되죠. 조금 공격적으로 올려도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 쪽 수적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나폴리를 수적 열쇠로 몰아놓고 있어요. 은돈벨레가 좀 나와야 그리고 좀 해줘야 스쿼드의 운용도 좀 여유로움이 생기고 그래야 토트넘도 이제 은돈벨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판매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은돈벨레가 지금 앙기사 자리 대체도 안 돼. 로버트카 자리 안 대체도 되죠. 안 돼. 지엘린스키 자리 대체도 안 돼. 네. 이게 너무 무쓸모야 은돈벨레 맞아요. 지금. 인터뷰에서는 후연 때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어쨌든 좋은 선수다라는 얘기도 스팔레티가 했지만 결국 그 다음에 스페치아전에 하프타임 칼교체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공을 잡았을 때 그건 토트넘에서도 그랬어요.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뭐 센스는 조자룡 빙해가지고 막 드리블 돌파하고 이런 거는 여전히 있어요. 네, 기술은 있는데 근데 이해가 문제죠. 이런 부분은 좀 악재가 아닌가. 어쨌든 정리하자면 역시 밀란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세리아가 지금 약간 닭공 모드에 돌입해 있는 리그인데 여기에 더해서 그 최고점이 올라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 재밌겠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